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 30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좀 혼조 출발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미국의 ADP 비농업 취업자 수는 13만 2천 명으로 월가 예측치인 28만 8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조금씩 호전되어 가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2년물 금리는 2007년 11월 이후 최고치인 3.49%까지 솟구치면서 지난주 파월 의장의 잭슨 홀 발언의 위력을 증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금리와 또 달러가 치솟는 상황에서의 트레이딩 전략,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하시면서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수요일은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이번 주도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9월 FOMC까지는 중요한 지표들,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노동지표 나왔고요. 고용, 이직률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또 비농지표 있죠. 실업률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 많은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또 시장 시나리오 정확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저희가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빠르게 노란톡 들어와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경제지표 호전에 국채금리 상승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골드는 연준과 ECB의 공격적 금리 인상 발언에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일은 미국과 이란 핵합의 임박 기대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유로FX는 유로존 8월 CPI 잠정치가 9.1%로 나오며 예측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상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락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1.20% 상승한 12,50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1.18% 떨어진 배럴당 9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17% 떨어진 1.001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증시 계속해서 좀 변동성 장세를 이어가면서 시장 투자자들이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오늘은 좀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일 나스닥 어떤 스탠스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일단 매도 드렸고요. 네, 차트 한번 봐주시죠. 나스닥 분봉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3분봉 차트를 일단 좀 보시면 네. 장 시작한 이래로 ADP 비농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발표가 됐는데 두 가지로 일단은 좀 보셔야 돼요. 원래 이제 비농지표 전에 ADP사에서 발표를 하는 ADP 비농이 오늘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굉장히 조금 많이 하회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상치가 하회를 했다라는 것은 시장이 내리는 건데 지금 일단은 조금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 굉장히 여러분들 지난 수개월 동안 굉장히 좀 혼동이 많으셨을 건데 저는 이거 일단은 내려간다고 봅니다. 이따가 나스닥 관련해서 미국 시장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기본적 분석을 해드리면서
오늘 9월달 나스닥 선물지수 기준으로 어느 정도까지 일단은 하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기존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ADP 비농 지표가 이렇게 낮게 나왔어요.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 더 이상 페드가 금리 인상을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시장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준을 어떻게 됐습니까? 파월이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 분석으로 오늘 ADP 비농이 이렇게 낮게 나온 것이 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으로 가는 한 가지 그 중도 길이 될 것이다. 일단은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있다가 미국 시장 다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일단은 보면 지금은 조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요, 여러분. 12,600 라인 있죠? 12,600 라인 밑에서는 매도 전략을 계속적으로 오늘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12,600 라인입니다. 지금 일단은 보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이나 어떤 진입 자리가 일단은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비농 지표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분분하고, 그로 인해서 분봉 차트도 깔끔하지가 않죠. 추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자리는 없으시고, 일단 기본적 분석으로 12,600 라인입니다. 12,600 라인 이하에는 매도 전략 계속적으로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자리값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8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마저 탄탄하게 나온다면 이 페드가 3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지금 또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굉장히 예측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시장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선 생 아스터님께서는 12,600포인트 이하에서는 매도 전략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5일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5일 역시 오늘 굉장히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감산 우려가 누그러지고 또 이란 핵합의 복원 임박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전 거래일 5%대 급락했었는데요. 오늘 역시도 내리막길 걷고 있습니다. 1.64% 하락하면서 배럴당 9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90달러 선에서 또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입니다. 90달러 선이 깨지게 될지 궁금한데요.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5일도 오늘 매도 들어주시네요. 네, 지금 투매도 나왔습니다. 네. 투매도 나왔고요. 잠깐 차트 보죠. 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시냐면, 자, 3분봉 일단은 보시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M자형 구도입니다. 저점, 고점, 그리고 저점, 고점인데 이 고점이 전고점을 우리가 이제 흔히 쌍봉매매 기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는 M자형 패턴이라고 일단 이렇게 보는데, 자, 저점을 기준으로 고점을 찍었고, 그리고 그 저점을 넘지 않는 저점이 하나가 또 생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 고점을 넘지 못하거나 아주 살짝 넘을 때, 자, 이 고점의 라인입니다. 제가 하나 좀 그어드릴게요. 이 고점의 라인을 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저점입니다. 이쪽 전저점 제가 파란 선으로 그어드리겠습니다. 이쪽 전저점을 깨는 하락의 패턴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다시피 M자형 패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런 패턴이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잠깐 좀 지우고 봐드리겠습니다.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죠, 이 고점입니다. 이 고점이 90.80달러네요. 90.80달러를 넘지 못하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매도 포지션 일단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지금 시점이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11시 정도에 지금 일단 방송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90.80 정도에서 매도 전략, 혹은 지금 이제 90.80이 지나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전저점입니다. 전저점인 89.33달러네요. 89.33달러를 깨고 그것을 저항받을 때, 전저점을 깨고 저항받을 때 여기에서 매도 전략 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두 가지 포인트. 자, 일단은 여기에서
매도 전략 쓰시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밑에서 이거를 뚫을 때 매도 전략 쓰시는 요 포인트. 지금은 이 첫 번째 포인트는 사실은 일단은 지나갔고요. 두 번째 포인트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자면 네. M자형 패턴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M자형 패턴. 자, 고가를 넘지 못했어요. 고가를 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살짝 넘었습니다. 살짝 넘고 밑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이 전저점을 깨는 이런 패턴이 나온다. M자형 패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일 여기까지입니다. 네, 전략 비추교 방출과 또 이 경기 침체 가능성에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이 우려도 유가 하락에 힘을 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89.33달러 이탈 후 저항 시 매도하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M자형 패턴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골드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준의 긴축 우려로 3거래일 연속해서 밀리면서 한 달 들어서 최저 수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네, 골드 오늘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1,72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골드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들어보도록 할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쓰리매도 나왔습니다. 거의 이 연준의 뭐 3연속 자이언트 스텝처럼 3연속 매도가 나왔는데요. 네.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일단은 여러분 골드 매매하시려면 제가 뭐부터 보라고 했습니까? 월요일 날 김선 전문가님이 해답을 주셨어요, 사실은. 네. 달러를 보셔야 그쵸. 되는데 달러를 안 보시고 못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기술적으로. 네. 이게 HTS마다 제공을 안 하는 선물사가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를 보셔라? 나스닥 차트를 보셔라. 예. 자, 차트 잠깐 보시면 나스닥을 제가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을 보고 저도 골드 매매 전략을 세우니까. 자, 나스닥 보면 어떻게 되나요? 고점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자, 골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5분봉을 보시면 지금 고점 일단은 찍고 내려오는 모습 일단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을 잠깐 또 보시면 여러분, 자, 기술적으로 일단은 봐드릴게요. 5일선과 21선이 굉장히 예쁘게 지금 내려오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일목의 그물대까지 전부 다 깨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분봉을 잠깐 보시면 그러면 일봉상으로는 뭡니까? 지금 일단은 매도 우위장이라는 거예요. 자, 힘의 방향을 일단은 매도로 쳐져 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일단은 봐야 될 것은 분봉 차트죠. 분봉 차트는 일단은 이게 5분봉을 일단은 쓰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아니면 다른 달러 차트보다 조금 느리기는 합니다. 자, 제가 매도 전략을 일단은 써 드리는데 왜냐? 일봉상 매도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매도 전략, 그리고 나스닥과 지금 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지금 좀 빠지고 있죠. 그래서 매도 전략. 자, 기술적으로 일단은 본다라고 하면 이 고가입니다. 1729.9인데요. 한 1729 라인 제가 잡아드릴게요. 1729 라인에서 1730 라인. 한 10틱 정도죠. 1729에서 1730 라인까지 일단은 이게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매도 전략 일단은 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짧게 보셔야 됩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시간이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사실 골드의 주요 시간은 아닙니다, 여러분. 23시가 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729달러에서 1730달러 올라올 때 매도 전략을 쓰시고 짧게 보시는 이런 매매 제가 일단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골드에 대한 또 대응 전략도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당일 유로에 대한 대응 전략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달러가 이 잭슨홀 여진이 다소 소멸되면서 다소 진정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매파 22에 유로가 패러티를 회복한 모습입니다. 유로화, 이 달러화에 대해서 1대1의 등가로 교환되는 패러티가 깨졌었는데 다시금 조금 강세 흐름으로 올라온 모습인데요. 유로에 대한 대응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이게 무슨 일이죠? 미리 웃으셨네요. 네, 제가 지금 파란색이 보이자마자 좀 웃음이 났는데 포 매도 나왔습니다. 네, 포고- 차트 한번 봐주시죠. 포고는 3배인데요. 자, 포매도 나왔습니다. 네, 처음이네요. 자, 예, 일봉 기본적으로 일단 볼게요. 기본적 분석을 일단 해드리면
파월 의장의 잭슨홀 발언으로 인해서 예. 강달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길게 유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년 그렇군요. 단위로. 예. 예.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유로는 어떻게 되느냐에 일단은 문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으로 봐도 유로는 일단 달러 대비 약세를 계속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자, 항상 제가 유로를 이제 보여드릴 때 일봉 차트를 조금 길게 보여드려요. 왜냐? 딱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매도죠. 예.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잠깐 체크해 드릴게요. 자, 골든 크로스가 나와도요 얼마 못 갑니다. 그렇죠? 골든 크로스가 나와도 얼마 못 가고요. 골든 크로스로 가지도 못하고 전저 라인을 다 깨는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흡사 이 차트가 어떤 차트랑 비슷한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내 선물 차트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선물 차트와 굉장히 흡사한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거든요. 국내 선물 차트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면, 네. 국내 선물 차트는 제가 61선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었죠. 61선을 깨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전저점을 깨는 이런 패턴. 유로도 똑같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유로의 전략은 일단은 수익 매매 이상으로 가져가시는 걸 여러분들 수익 매매 이상으로, 예, 그렇죠. 주식처럼 수익 매매 이상으로 월물 따져서 가져가시는 걸 제가 좀 많이 추천을 드렸죠. 다른 종목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급등락이 많고요. 하루마다 급등락이 많기 때문에 제가 수익 매매를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으나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 분석으로 봐도 그리고 차트상으로 봐도 굉장히 지금 계속적인 대세 하락장입니다. 계속적인 대세 하락장이기 때문에 수익 매매 하시는 걸 제가 조금 참고를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패턴을 보시면 대세 하락의 패턴에서 제가 제일 많이 설명드렸던 게 뭡니까?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M자형 패턴입니다. 그렇죠? 쌍봉 매매 기법 M자형 패턴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오늘의 17시의 고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쌍봉을 이루고 있는데 이걸 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쌍봉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쌍봉을 뚫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전 저점을 깨는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가져가시면서 전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매매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가에서 일단은 매매 전략을 하는데 이 고가를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그냥 손절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가를 뚫는지 아니면 전저점을 뚫는지 일단 요거 체크하신 다음에 고점 매도 전략 취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는 스윙으로도 하락 흐름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나스닥부터 오일 그리고 골드, 유로까지 이 주요 상품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을 굉장히 명료하게 자리값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투자 인사이트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팁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노란톡으로 들어온 시청자분들의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일산남아님께서 오늘 나스닥의 상승 제한을 12,6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 제한 라인을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 나스닥의 상승 제한 라인 얼마로 보고 계실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12,600 라인입니다. 12,600 라인이요? 네네. 그러면은 일산남아님과 거의 유사하게 보고 계신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마 5일선 보신 것 같은데요. 예.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일산남아님이 굉장히 잘 보신 것 같고, 네. 5일선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추세를 판단할 때, 급등락의 추세를 판단할 때는 5일선, 그 다음에 어떤 긴, 월물이라고 치면 일주일에서 1개월 이상의 어떤 추세 라인을 판단할 때는 우리가 21선을 거의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 전략이지 않습니까? 단기 전략으로는 12,600 라인, 일산남아님께서 말씀하신 거기가 상승 제한 폭이다. 만약에 이거를 뚫는다라고 해도 지금 대세 하락장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당일 전략은 12,600 라인 정도 제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랑 비슷한 뷰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일산남아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또 파트너님과 마스터님과 굉장히 비슷한 이 라인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보신 이 가격선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연준 위원들이 최근에 하락장을 보면서 굉장히 기뻤다라고 하는 이 발언을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도 궁금하고요. 또 마스터님께서는 앞으로의 시장 흐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그 발언을 제가 갖고 왔는데 갑자기 꺼내셨어요. 진짜로. 그렇죠? 우리가 네. 사전에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네. 자료 화면을 잠깐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제가 오늘 이제 강연회 때 말씀을 드렸던 라인을 몇 개를 조금 짚어 드릴 거예요. 예. 제가 이제 6월 4일부터 네. 8월 20일까지 2달 반 동안 굉장히 뜨거운 여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제 보냈습니다. 그렇죠. 네, 누구보다 강연회. 바쁘셨죠? 네, 네, 강연에 굉장히 많이 와주셨고 네. 저는 아직도 시장의 대세 하락을 본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요. 네. 제가 매수 포지션을 그러니까 당일 전략 빼고 당일 전략은 당연히 매수 나올 수 있고 매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반박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매수 쪽으로의 변곡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 뉴욕 연은 총재 지금 보시면 굉장히 조금 인상 좋은 아저씨처럼 그렇게 생겼죠. 평화를 사랑하는. 네. 뉴욕 연은 총재라고 하면 페드에서 넘버 2입니다. 넘버 2고요. 인상에서 보시다시피 비둘기파입니다. 네. 여유로워 보이시네요. 네, 굉장히 좀 평화롭게 보이죠. 네. 비둘기파인데 자, 이 윌리엄스 총재입니다. 윌리엄스 총재가 두 가지 발언을 했어요. 첫 번째, 금리 인하 없다 발언을 했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금리 인상, 중립금리가 한 2.5%로 설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중립금리를 구하는 공식도 몇 달 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중립금리라는 것은요, 바뀝니다, 여러분. 중립금리를 2.5% 설정을 했다라고 해서 그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중립금리는요, 중립금리를 구하는 공식을 제가 왜 그때 말씀을 드렸냐면 변수들이 몇 가지 있어요. GDP에 대한 변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중립금리라는 것은 분기마다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중립금리 지금 2.5%라고 이거 못 박을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3.0이 될 수 있고 3.5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윌리엄스 총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첫 번째, 금리 인하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의 금리 인상은 경기를 제약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딱 못 박았습니다. 자, 페드의 2인자가, 페드의 1인자는 잭슨홀에서 자기의 얘기를 전 세계에 8분 안에 명료하게 전달을 했고, 자, 두 번째 뭡니까? 넘버 2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연이은 매파적 발언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 인하 없다, 못 박았고요. 두 번째 뭡니까? 지금의 금리 인상, 지금의 금리 인상은 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만한, 미국 경기에 당장 타격을 줄 만한 그런 금리 인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뉘앙스를 잘 느끼셔야 돼요. 뉘앙스 싸움입니다, 요즘에는. 뭡니까? 금리 인상 계속적으로 한다. 그렇죠? 자, 페드의 제일 비둘기파의 선봉인 뉴욕 연 총재가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밑에도 자막 나가지만 금리를 3.5% 이상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제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제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자, 지금 파월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몇 가지 데이터를 보고 9월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하겠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공언한 상태인데, 그게 몇 개 없어요, 사실은. 7월 말에 PCE 발표 있었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PC 발표 또 있었죠. 잭슨홀 연설 있었고, 지금 구인 이직 보고서가 어저께 나왔고요. 이번 주에 뭐가 있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비농지표와 실업률이 있습니다. 비농지표와 실업률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이제 9월 13일 정도 됩니다. 9월 13일에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신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일단은 나오는데, 자, 어저께 시장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실제로 보시죠. 예측과 실제가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실제가 높았어요. 그죠? 실제가 높았습니다. 자, 구인 이직 보고서인데,
구인 이직 보고서가 예측보다 실제가 높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구인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경기가 좋은 거예요. 자, 경기가 좋으면 우리 미국 시장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올라야 돼요, 여러분. 네. 제가 지표 교육을 노란톡방에도 굉장히 좀 많이 시켜드립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정보, 교육 제가 해드리는데, 자, 지표를 보시는 건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 해외 선물 지표가 몇 개 없습니다. 그거를 더 단순하게 이해하는 거는 뭐냐면, 자, 이 지표가 시장의 예측치보다 높았을 경우, 이 지표가 시장의 예측치보다 낮았을 경우에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 예측치보다 더 높게 나왔다. 그러면 경기가 좋다라는 해석이 나오면 시장은 오르게 돼 있고요. 예측치보다 실제가 낮게 나왔다. 그럼 경기가 하락할 요인이 된다라고 하면 지수는 하락을 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단순해요. 자, 그럼 여러분 어저께 보세요. 구인 보고서가 예측치보다 실제가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경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 지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저께 어떻게 됐어요? 내렸어요. 왜 내렸느냐? 여기에 아직도 의문을 갖고 계시면 지금 그 의문을 깨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파월이 공언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파월에 잭슨홀에서의 연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한 월요일 날 제가 해석한 그 부분을 다시 보게 하시면 굉장히 좋은데, 보세요. 저는 항상 물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경기 하강과 경기 침체가 와서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수백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물가가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노동시장이 깨져야 돼요. 그렇죠?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GDP가 낮아져야 돼요. 잠재 GDP와 실질 GDP가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제가 얘기했나요?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근데 그걸 또 누가 얘기했습니까? 파월이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경기 침체라는 단어는 안 썼어도 어떻게 됩니까? 소프터라는 그런 이상한 표현을, 일단은 제가 듣기엔 이상한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노동시장의 환경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길이다.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다. 라고 연설문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거를 제가 월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노동시장이 깨져야 돼요. 근데 지금 뭡니까? 노동시장이 안 깨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리 계속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붕괴가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어떤 시그널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노동시장이 너무 견고합니다. 자, 제가 수치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가 1대2라는 수치를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드렸고, 실제로 강연에 오신 분들은 1대2 내지 1대1.8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무슨 수치냐면, 자, 1은 납니다. 1을 하고 싶어 하는 난데, 2하고 1.8은 뭐냐면 나를 원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3.5% 거의 완전 고용 상태거든요. 내가 일을 하고 싶으면 어디에서든지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질은 따지지는 않습니다만, 자, 1대2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일을 하고 싶으면 나를 원하는 것이 나를 원하는 기업체가 두 군데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그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잭슨홀 원문을 일단은 올려드리고 제가 그걸 해석을 해드렸는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잭슨홀 인터뷰에 제가 이 방송에서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게 나왔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지 제가 노란톡방에 다시 한번 방송 끝나고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고용시장의 공급 과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 표현이에요. 자, 다시 한번, 노동시장의 공급 과잉이라는 표현이 잭슨홀 연설문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체크 다시 해드릴게요.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자, 안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공급 과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급 과잉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노동시장에 대한 그래프를 좀 많이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직 서비스 업종이나 이런 데에는요, 여행 레저 서비스 업종은 아직 그
고용률, 노동 회복률이 지금 0 미만이죠. 기억나시는 분들 나실 겁니다. 0 미만입니다. 아직 회복이 다 안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과잉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공급 과잉으로 보지는 않아요. 왜냐? 수요가 낮아진 겁니다. 수요가 낮아진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시장이 하락을 했다. 결론적으로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고정관념을 깨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했어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노동시장이 깨짐을 감수하고라도 인플레이션을 2%대로 잡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조금 이따 덧붙일 건데 인플레이션 2% 갈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 경기 침체는 뭡니까? GDP의 하락입니다. 그렇죠? GDP의 하락은 뭔가요?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수가 빠지는 거예요, 지수가. 자, 이거를 조금 확대 해석하면요, 여러분. 인플레이션 2%를 잡기 위해서 뭡니까? 지수가 빠지는 것을 선물 지수가 빠지고 주가가 빠지는 것을 용인한다라는 해석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비농지표가 발표가 돼요. 네. 비농지표가 굉장히 조금 중요하죠. 왜냐하면 파월이 이것을 보고 FOMC에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번 비농지표, 이번 잭슨홀 미팅 전을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지표가 어떻게 해석이 되더라도 시장은 2달 동안 올랐습니다. 그렇죠? 지표가 좋게 나오면 아, 경기 좋구나라고 시장은 올랐고요. 지표가 낮게 나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표가 시장이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아, 금리 인상을 안 하겠구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겠구나. 혹은 제일 심각한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라는 이런 상상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수가. 자, 어떤 지표가 나오더라도 좋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깨졌다 이 얘기죠. 왜냐? 파월이 얘기를 했거든요. 자, 앵커님도 월요일 날 말씀하셨죠. 페드에 대항하지 말라. 그렇죠? 예. 페드에 대항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파월이 갈 길을 제시를 했어요. 비농지표가 금요일 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비농지표가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실업률 나오죠. 실업률 나오는데 비농지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봐요. 비농지표가 높게 나오든 시장이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시장은 다시 한번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좀 많다. 왜냐?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잭슨홀 미팅 전에는 어떤 지표가 나와도 좋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죠? 자, 잭슨홀 미팅 후에는 파월이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어떤 지표가 나와도 이 해석을 안 좋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자, 비농지표가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ADP 비농이라는 것은 금요일 날 나오는 헤드라인 이 비농지표의 전에 부분적으로 일단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비농업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 노동시장이 너무 견고하구나. 금리 인상 계속하겠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비농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 진짜로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진짜로 지수가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비농지표가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비농지표가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최종적으로는 지수는 밀릴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거기에 연관된 거를 제가 조금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파월의 저번 발언을 제가 조금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두 번째 단어가 굉장히 조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사실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석을 해서 여러분도 굉장히 조금 어려워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거는
저는 예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내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지 않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파월이 보세요.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할 말만 딱 했습니다. 8분 동안. 거기에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를 또 했어요. 왜 했을까? 자, 이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요. 소비 심리예요. 소비 심리. 소비 심리. 자, 총 수요를 어떻게 됩니까? 총 수요를 억제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이것들이 다 끝날 때까지, 목표가 다 끝날 때까지 뭡니까? 계속 가겠다라는 얘기죠. 기대 인플레이션은 뭐다? 사람들의 소비 욕구입니다. 자, 보세요. 소비 욕구. 총 수요를 감소시키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비를 완전히 낮추겠다는 얘기예요. 소비를 낮추겠다. 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미국은 내수 경기가 60%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수 경기가 60% 이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소비 지출에 관한 지표를 보시면 지금 다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파월은 지금까지 항상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거예요. 소비 지수, 소비 지표가 좋으니까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펀더멘탈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경기는 침체를 겪지 않고 최대 연착륙으로 그냥 지나갈 거고 물가를 잡는다. 계속해서 1년 동안 주장했던 핵심이 그거예요. 근데 뭡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소비를 줄이겠다, 소비를 억제하겠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신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제가 항상 계속적으로 정말 강조드리는 이건 침체 얘기입니다, 침체. 자, 내수가 60% 이상인 나라에서 소비를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침체예요. 사실상 침체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다, 잭슨 홀은. 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줄인다, 침체를 준다라는 것은 뭡니까? 지수의 하락이에요. 지수의 하락. 자, 그래서 제가 6월 달부터 6월 4일부터 강연회를 하면서 강연에 오신 분들한테 항상 강조를 드렸던 거 두 가지를 강조를 드렸어요. 첫 번째, 지수에 대한 어떤 변곡점과 지수 하락. 두 번째는 그 시점인데, 자, 그 시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을 일단은 안 드리겠고, 첫 번째는 지수의 하락입니다. 저는 그래서 8월, 9월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계속 드립니다. 8월, 9월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올 수 있고, 그때 나스닥 선물을 기준으로 그 지수는 1,400에서 1,500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 1,400에서 1,500까지 9월 말까지 일단은 찍을 수 있고, 자, 굉장히 큰 폭의 어떤 이슈가 터진다라고 하면 제 최저점은 9,700에서 9,800포인트가 된다.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예. 첫 번째 라인은 나스닥 선물 9월 말까지 1,400에서 1,500 라인. 두 번째 라인은 9,700에서 9,800 라인. 일단 이렇게 제가 봐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현물하시는 분들은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으나 이게 일단은 좀 현실이고요. 이게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항상 제가 대세 하락장, 시장의 큰 대세 하락장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 일단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여기까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GDP의 하락은 지수가 빠진다는 의미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될 비농업 고용지수 어떻게 나오든 간에 또 시장 당분간 또 하락세 나올 수 있다라고 짚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파트너님의 해안과 함께 앞서가는 투자 전략 방송 이후에도 소통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네 글자 적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노란톡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또 성경 선생 마스터님의 이 해안과 또 시장 보는 눈 함께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노란톡으로 들어온 또 시청자분들의 질문과 함께 또 문자로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의 질문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841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백악관에서 8월 비농지표 둔화됐을 거라고 했던데 정말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 증시 오를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거 오늘 제가 기사를 봤고요. 네. 기사 봤고, 자, 두 가지를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나스닥이 하락을 했어요. 하락하고 있어요. 예. 전저점을 깼습니다.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이 기본적 분석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금리 인상이 되면, 금리 인상 시기에는 주가로 일단 하겠습니다. 주가가 무조건 내리느냐? 아닙니다. 주가가 오른 적도 많아요. 아시겠죠? 자, 금리 인상을 하면 무조건 주가가 내린다. 이거는 이제 일단 이론이고 이론상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또 기본을 아셔야 되는 거, 예, 기본을 딱 잡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은 그때랑 달라요. 자, 우리가 경제 사이클에서 금리 하락과 금리 인상, 경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금리를 인상하고 금리를 하락시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제가 일단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정도에 그래프를 일단은 준비를 할 건데,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가 상승을 할 때도 많습니다만, 그때는요,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경기가 조금 둔화됐으니 금리 인상을 조금 해야겠다. 혹은 지금 경기가 조금 과열 중이니 금리 인하를 통해서 우리가 좀 시켜야겠다라는 이런 정상 범주 안에서의 경기 사이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주가가 내려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큰 사이클 자체가, 큰 프레임 자체가 뭐냐면 긴축의 시대예요. 긴축의 시대입니다. 그때는요, 큰 프레임 자체가 긴축의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경기가 조금 하강을 하고 경기가 조금 과열이 됐기 때문에 금리 정책으로 그 과열됨을 시켜있는 경기를 뜨겁게 올렸을 뿐이지, 지금은 뭡니까?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긴축을 하는 겁니다. 자, 다릅니다, 여러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면 주가가 빠지나요? 노예요. 하지만 지금 시기에서 이 긴축의 시대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 주가가 빠지나요? 저는 예스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우리 시청자분 그 질문 주신 거, 비농지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시장은 하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지금은 긴축의 시대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증시 하락을 동반할 것이다. 일단 이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는데요. 궁금증 속 시원히 해결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우리 국내 시장으로 눈을 좀 돌려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국내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국내 시장 이제 올 게 왔는데, 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아직도 일단은 안 좋게 보는데, 예. 지금 일단은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 네. 잘 버티고는 있어요. 오늘도 빨간불을 켜주기는 했죠. 네네, 잘 버티고는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사실 제가 굉장히 조금 많이 질문을 받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자, 지금 조금 희한한 게 뭐냐면, 예.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네. 그렇죠? 미국 상황이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렇죠. 파월이 딱 선을 그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잘 버티고 있고,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건 뭐냐면, 선물 매도를 좀 취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외국인들의 패턴은 항상 똑같거든요.
지수를 끌어올린 다음에 끌어올린 지수의 현물을 팔고 선물 매도를 숏이죠. 숏을 삽니다. 숏을 산 다음에 자 현물을 끌어올리고요. 숏을 사요. 그 다음에 현물을 위에서 터트리고 내려가겠죠. 그러면 끌어올리면서 현물 수익을 내고 선물 숏을 샀기 때문에 숏에서 수익을 내는 이중적인 이런 매매 방식을 굉장히 좀 많이 쓰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선물 매도를 좀 많이 사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석이 조금 분분한 건 저도 압니다. 자, 일각에서는 환율이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현물을 계속적으로 사는 것은 환율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1,400원, 1,500원까지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현물을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고 저 같은 일단은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잠깐 차트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를 제가 한 3주 전에 그어드린 건데요. 예. 335.25 라인입니다. 335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을 넘지 않는 이상은 전저 라인을 깨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3주 전에 이 라인을 그어놓고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못 깼어요. 그리고 제가 9월 달에 나스닥이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할 그런 기본적 분석을 방금 전에 해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올릴 때 많이 못 올리고 내릴 때 더 크게 내리는 우리 국내 시장의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 9월에 정말 제 얘기대로 미국 시장이 전저점을 깨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이다. 자, 사실 외국인이 지금 현물을 4조에서 5조 정도 지금 사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 사실은 5일이면 다 팝니다, 여러분. 5일 연속 매도하면요, 그 물량 다 소진됩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물량이긴 한데요. 판다라고 하면 며칠 안 걸리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335 라인입니다. 이 라인 제가 3주 전에 짚어드렸고, 이 라인을 넘지 못하는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9월에 굉장히 큰 미국 시장의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전저점을 이탈하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일 것이다. 라고 제가 좀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 사실은 천명 선생님께서 9월 위기설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저도 봤는데. 10월 달로 말씀을 하셨는데. 10월인가요? 예. 그래서 일단은 마스터님은 9월로 보시네요. 네, 저는 거기에 일단 동조를 하고요. 네. 예, 동조를 하고 저랑 관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시네요. 동조를 하고 예.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제 9월에 큰 폭의 어떤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네. 국내 시장도 전저점 이탈할 것이다. 335 라인 있죠? 네. 335 라인 일단 유념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9월 그리고 10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출연하신 성균 마스터님이 내일 밤 9시에 또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본 방송 외에도 더 많은 투자 솔루션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선견 선생이라고 4글자 써서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또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많은 궁금증 해결해 가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주식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